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모더나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르면 8월부터 수억 회 분량의 백신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술 이전 없이 원액을 들여와 병에 나눠 넣는 방식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도식에 여당 지도부와 여권 대권 주자들이 총 집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참석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유기견에 물려 숨졌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야산에는 평소에 유기견이 많아 주민들의 불안감이 컸습니다. 산에 많아요. 걔가 무섭죠. 아니 가끔 보이다 안 보이다 근데 경북 포항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남성 간호사가 47일째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경찰이 10차례나 수색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고 민간 수색 자원봉사팀까지 투입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11일간의 분쟁을 마치고 휴전에 합의했지만 가자 지구는 여전히 중동의 화약고로 불립니다. 3,000년 분쟁의 역사를 세계일보다에서 짚어봅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 두 나라 백신 공조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미국산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최첨단 mRNA 백신까지 생산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먼저 안건우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 국내에서 위탁 생산됩니다.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 V 백신이 위탁 생산 중이지만 mRNA 백신은 처음입니다. 세계 2위의 바이오 생산국인 한국이 mRNA까지 맡게 되면서 글로벌 백신 허브의 요건을 갖추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은 글로벌 백신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산 기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mRNA 기술 이전은 없었습니다. 원액을 들여와 병에 나누어 넣는 완제 충전, 이른바 병입 방식입니다. 스위스 제약사 론자가 미국과 스위스에서 원액을 만들어 보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무균 충전과 포장을 거쳐 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공급하게 될 전망입니다. 3분기, 이르면 8월부터 수억 회 분량을 만들게 됩니다. 코비드 팬데믹 종식을 앞당기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모더나 백신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공급 지원에 총력을 기울하겠습니다. 모더나사는 그 밖에도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생산 설비에 투자하는 MOU도 체결했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보건복지부, 미국 노바백스사와 손잡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차세대 백신 개발에 나섭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한미 백신 협력을 통해 내년까지 10억 도제의 백신이 전 세계에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또 국내에서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가장 빨리 공급받거나 더 많이 공급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맺은 계약 일정이나 물량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이득이 없다, 평가절하할 수는 없는데요. 그 이유를 여현교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하더라도 국내에 우선 공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위탁 생산 계약과는 별개로 기존 모더나사와의 백신 구매 계약대로 도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 도입되는 모더나 백신은 그 위탁 생산 시기와 상관없이 계약된 일정에 따라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모더나사와 계약한 물량은 4천만 회분으로 상반기부터 도입이 시작되도록 약속돼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안에 11만 회분이 도입되는 방안이 검토돼 왔는데 이르면 이번 주 일부 물량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Of yesterday's authorization by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conditional marketing authorization of the Moderna COVID-19 vaccines. We are planning for the first shipment of vaccines to be leaving this coming week. 다만 국내 도입 물량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생산분으로 받는 방안은 추진됩니다. 국내의 안정적인 공급과 유통의 효율성적인 측면에서 국내에서 생산분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사와 저희가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해외 변수와 상관없는 백신의 공급망 확보는 추후 국내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네, 경제정책산업부 이다혜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위탁 생산을 하기로 했다. 근데 우리가 기대했던 기술 이전은 아닙니다. 이게 완제 충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좀 어렵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이 해외에서 백신 원액을 대량으로 보내오면요. 이걸 작은 백신 병에 담아서 포장하는 이른바 병입 역할을 맡는 겁니다. 네. 굳이 왜 원액 생산과 포장을 따로 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 모더나 입장에선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보다 백신을 안전하게 옮길 수 있고 추후 한국 등 아시아 지역으로 백신을 보낼 때 물류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기술 이전은 없었는데요. 네. 이 모더나로부터 mRNA 백신 원액을 제조하는 핵심 기술을 이전받은 건 스위스 제약사 론자가 유일하고요. 그 원액을 다수의 해외 제약사가 받아서 병에 담는데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세계 최대의 위탁 생산 능력을 갖췄다는 걸 감안하면 아쉬운 성과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아쉽게도 한계 기술 이전을 받았다면 우리가 백신을 자체 생산할 수도 있었을 테고 또 백신 주도권도 더 확보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게 불발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핵심이 되는 이 mRNA 백신 기술의 특허 문제가 복잡합니다. 이 기술을 처음 개발한 펜실베니아 대학이 특허 사용권을 셀스크립트라는 회사에 넘겼고 예. 이 모더나가 이걸 이전받는 대가로 우리나라 돈 845억 원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모더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사가 논의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예. 또 모더나가 이미 스위스 론자와 10년짜리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만큼 추가로 계약을 맺기도 쉽지 네네. 않았을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이 갔다 오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군요. 근데 아쉽지만 이 정도 위탁 생산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을까요? 네, 우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국내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것처럼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요, 향후 국내 mRNA 백신 개발의 일부 노하우는 얻을 수 있을 예. 걸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요, mRNA 백신은 안전성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백신을 병에 주입할 때 요건 같은 걸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모더나가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는 것도 의미 있는 대목인데요. 네. 단순한 자회사 설립뿐 아니라 백신 생산 공장을 만들고 네. 또 고급 바이오 인력들을 채용하기로 한 만큼 우리나라가 아시아 백신 허브가 되는 기반이 확대됐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우리가 기지 역할을 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근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알려져서 이미 4월에 주가에도 반영이 됐었거든요. 네,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성과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달 정부는요, 이미 국내 제약사가 백신 위탁 생산을 맡아서 8월부터 대량 생산할 거라고 발표했는데요. 그렇죠, 예.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민간 기업 간의 성사 가능성이 높은 계약을 방미 성과로 포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모더나사와 협력 관계를 통해서 생산 시설을 유치했고 네. 또 미국과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해냈다면서 이렇게 정부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발표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미국이 우리 군에 백신을 지원하겠다. 이거 어제 알려졌는데 어떤 종류일지도 나왔습니까? 네, 이제 한미 군사 동맹 차원에서 우리나라 군 장병 55만 명을 위한 백신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아직 어떤 백신이 언제 들어올지 확정되진 않았지만 네네. 이 지금 30세 미만 장병 45만 명의 접종만 남겨놓은 상황이거든요. 이 혈전 부작용 우려가 없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이 유력해 보입니다. 자, 백신 성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의 이다혜 기자였습니다. 네, 최고의 순방이었다. 나흘간 미국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요. 오늘 출발 직전에 SNS에 이런 감회를 남겼습니다. 또 건국 이래 최대 성과다. 여당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요. 자아도취하지 말라. 야당은 선을 그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 SNS에 최고의 순방이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적 없는 최상급 표현으로 3박 5일 방미 성과를 자화자찬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초의 노마스크 회담이어서 더욱 기분이 좋았다며 정말 대접받는 느낌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 무상 지원을 약속한 걸 두고선 내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고 들었다며 깜짝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백신 스와프가 무산됐고 도입 물량도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일부 여론을 의식한 걸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대선 주자를 포함해 앞다퉈 순방 성과를 호평했습니다. 그 분야에 관한 건국 이래 최대 성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SNS에 대한민국 미사일 기술의 마지막 족쇄가 풀린 걸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아도취에 빠지기에는 아직 엄중한 시기라며 구체적 실천 방안과 백신 확보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대북 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 계획과 실행 전략이 논의조차 안 된 건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밤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미국 전기차에 한국 배터리를 얻는다. 중국산 전기차가 무섭게 치고 나오면서 등장한 이른바 배터리 동맹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SK가 미국에 짓고 있는 자동차 배터리 공장 방문을 마지막 방문 일정으로 소화했습니다. 김철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미국 조지아주의 SK이노베이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 배터리 연합을 강조했습니다.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SK와 포드, LG와 GM의 파트너십을 거론하며 더 많은 첨단 산업에서 협력을 확대해 세계를 앞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SK와 포드는 약 7조 원을 들여 합작사를 만들기로 했고 LG는 GM과 손잡고 5조 원을 들여 미국에 신규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미국 시장 70%를 차지한다는 목표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중국을 제외하면 한국이 전 세계 점유율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중국을 빼고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미국에겐 최적의 협력 대상입니다. 오늘 방문에선 전기차의 경제성이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전기차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보조금 없어도 내연기관 차보다 더 저렴해지는 회복을까요? 저는 앞으로 2년 내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인데요. 의욕치가 좀 늘어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배터리뿐 아니라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미국과 손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미국과 중국 중 미국 쪽으로 성큼 다가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2주기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지도부도 자리를 함께했는데요. 여권의 대권 주자들은 총 집결해 저마다 노무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2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애창곡이었던 상록수가 울려 퍼집니다. 참석자들은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다짐했습니다. 바보 노무현의 삶처럼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70여 명의 인사만 초청한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전 대표 등 친노 친문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님, 또 정의당 예영국 대표님께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통합의 정신이 아쉬운 요즘 시점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남기신 그 뜻을 우리의 이정표로 삼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여권 대선 주자들은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의 후계자임을 자처했지만 방점은 달랐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추도식 참석 전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만나 노 전 대통령의 균형 발전을 잇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서거한 점을 상기시키며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추도식엔 참석하지 않았지만 SNS에 스스로를 수많은 노무현들 중 하나라고 지칭하며 공정한 세상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왜 손들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했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왜 여성 기자는 손을 들지 않냐고 얘기한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Well, the first question I'm told is Mary Alice Parker, ABC. Thank you, Mr. President. I appreciate it. 예, 우리 여성 기자 저런 손들지 않습니까? 아니, 뭐 우리 한국은 여성 기자들이 없나요? 한 20초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데 앞서 다른 남성 기자가 질문한 거고 그 다음에 여성을 딱 집어서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성별을 강조한 게 이례적이에요. 맞습니다. 미국 기자들은 이례적으로 보였던 듯합니다. 그렇죠. 현장에 있던 한 미국 기자는 트위터에 문 대통령이 여기자를 지목하려고 노력하는 듯한 모습으로 농담을 했다고 썼고요. 또 다른 기자는 문 대통령 여성 기자를 찾았다고 적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여성 기자들한테 질문권을 주니까 네. 문 대통령도 아무래도 여성에게 질문권을 주고 싶었던 거 아닐까 싶은데요. 양국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는 양식이 좀 달랐던 듯한데요. 네. 통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각국 정상들은 자국 언론 2명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름을 불렀고 문 대통령은 손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자 예, 앞쪽에 왼쪽에서 두 번째. 예. Well, I get to the next question, huh? I'd like to ask the press a question. Nancy Cordes, CBS.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을 보지 않고 이름을 호명하는 걸 보면 질문할 기자들을 미리 조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우리는 질문자를 미리 정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자칫 한국 여성들이 좀 소극적이다 이런 편견을 심어줄 수도 있어요. 저같이 적극적인 사람도 있는데, 예, 근데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 중국에 설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죠. 소병훈 민주당 의원 어제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귀국길에 중국 측의 한미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해주면 좋겠다고 한 건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중국이 민감해하는 대만 해협 문제 등을 거론한 것을 두고 중국에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자, 또 올려놓고는 곧바로 삭제했어요, 또. 맞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중국에 보고하러 가야 하나? 한국이 속국인가? 시진핑에게 외교 기밀을 보고하라는 얘기냐? 중국 첩자냐? 이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네. 소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중국의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중국의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다. 네, 마지막 주제 보시죠. 자, 내 편. 네. 국민의힘 대선을 앞두고 이제 외연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아니면 일단 다 우리 편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예. 김기현 권한대행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전 대표, 안철수 대표,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통합 플랫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 주자 모두 함께해야 한다는 건데요. 나경원 전 의원도 최재형, 윤석열, 김동연은 국민의힘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그렇다 치고 김동연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야권 인사로 볼 수 있는가? 민주당 반응이 있습니까? 원조 친노로 불리죠. 네. 이광재 의원이 한마디 했는데요. 김 전 부총리와 교감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에는 안 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전 부총리 발언에선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시는 거는 제가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하지만 그제 여야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있다는 질문에 지금은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며 여운을 남겼는데요. 대선이 이제 10개월밖에 남지 않았죠. 대선 주자들의 선택, 이제는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버려진 개가 사람을 공격하는 맹수가 됐습니다. 야산에서 50대 여성이 유기견으로 보이는 큰 개에 물려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경기 남양주시 야산초입에서 50대 여성이 쓰러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3시 30분쯤. 인근 공장 직원의 신고를 받고 소방구급대원이 출동했을 때 여성은 이미 숨이 멎어 있었습니다. 목에는 개에게 물린 상처가 있었고 이미 출혈이 많은 상태였습니다. 숨진 여성은 인근 공장 관계자의 지인으로 잠시 놀러와 혼자 있다 참변을 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성을 물고 달아났던 개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쏜 마취총을 맞고 포획됐습니다. 포획된 개는 풍산개와 사모예드 잡종으로 몸 길이는 1.5m, 무게는 30kg이나 나가는 대형견입니다. 경찰은 목줄을 맸던 흔적을 볼 때 반려견으로 키우다 버려진 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처 불법 개농장에서 탈출한 개일 가능성도 조사했지만 목줄의 종류나 형태 등이 달랐습니다. 주민들은 2달 전부터 야산 주변에 개가 자주 출몰했다고 말합니다. 산에 많아요. 무섭죠. 가끔 보이다 안 보이다 근데 사건 발생 현장 주변에는 오늘도 유기견으로 보이는 개들이 오가는 모습이 수시로 포착돼 추가 사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물 전문가들은 한때 반려견이었더라도 야생에 방치된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에 대한 경계심과 공격성이 되살아난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 사람과 멀리 지내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사람에 대한 경계도 늘어가고 배타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쫓아내려고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경찰은 포획한 개에 대한 감식을 마치고 남양주시 유기견 보호소로 넘겼습니다. 남양주시는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개를 안락사시킬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살해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자기가 살던 오피스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붙었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서 또 흉기로 찔렀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 20대 남성이 쓰러져 고통을 호소합니다. 잠시 뒤 출동한 경찰관이 오피스텔 위로 올라가 흰옷을 입은 20대 남성을 체포해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이 오피스텔 11층에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시 28분쯤. 동갑내기 지인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남성이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있던 흉기로 지인을 수차례 공격한 겁니다. 갑자기 필적인데도 보이는 뭐가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내려왔는데 앞에 경찰분이 계셨구나. 사람이 세워졌었다. 피해 남성은 상처를 입은 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까지 내려왔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 남성을 쫓아가 엘리베이터에서까지 흉기를 휘둘렀고 체포될 당시에는 자신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지인이 자신을 따돌린 것 때문에 말다툼이 시작됐고 감정이 격해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봤거든요. 한 친구는 여기 자주 놀러오는 친구고 한 친구는 여기 사는 친구인데.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의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실종된 아들을 애타게 찾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벌써 47일째입니다. 20대 남성 간호사로 근무하는 경북 포항병원에서 나오고는 연락이 끊겼는데요. 오늘은 민간인들까지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얼굴을 유심히 봐주시고 목격하신 분들 제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경북 포항의 야산 입구 주차장. 등산 장비를 맨 사람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실종된 28살 남성 윤모 씨를 찾기 위해 온 자원봉사자들입니다. 40여일째 되는 날이잖아요. 근데도 진척 사항이 하나도 없고 그냥 답보 상태인 게 좀 안타까워서 그 친구를 찾는데 미래기나마 저희가 도움이 좀 되고자 하는. 수풀이 빽빽하게 우거진 가파른 산길을 꼼꼼히 살펴보며 수색합니다. 윤 씨 아버지도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지 벌써 47일째입니다. 나도 지금까지 산도 다니고 강도 다니고 많이 다녀봤어요. 내가 어디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그게 이상해요. 단서고 흔적이고. 사라진 윤 씨는 포항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지난달 7일 오후 3시쯤 병원 기숙사에서 나온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기숙사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주유소 앞에서 목격된 게 마지막입니다. 당시 윤 씨는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운동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윤 씨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주유소 앞입니다. 민간 수색팀은 이 주유소 뒤편을, 경찰은 윤 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포항공대 기지국 주변을 각각 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오늘까지 10차례 수색했고 민간 수색팀까지 동원됐지만 성과가 없습니다. 가족들은 실종 전단과 현수막을 붙이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만 목격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내일도 수색견을 투입해 수색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윤입니다. 인천 옹진군 앞바다에서는 선박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다른 배를 끌고 가던 예인선에서 불이 나고요. 또 낚시꾼이 배에 탄 채 표류하다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예인선에서 뿜어져 나온 희뿌연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습니다. 예인선을 향해 끊임없이 물줄기를 쏴보지만 좀처럼 불길은 잡히지 않습니다. 인천 옹진군 승봉도 동쪽 3.3km 해상을 운항 중이던 예인선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7시 47분쯤. 372톤급 예인선은 3,000톤급 무동력선을 매달고 경기 김포시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인천항 VTS에다가 김포로 간다고 목적지를 밝히고 이동하는 중에 그 해상에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 12척과 구조대를 보내 1시간 30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 예인선과 무동력선 탑승자 7명은 신속히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해경은 선박 운항에 사용하는 연료가 과열돼 불이 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낚시객들이 짐을 옮기고 해경 경비함에 옮겨 탑니다. 승객 여러분, 한 분씩 천천히 하세요. 해양경찰관이 경비함으로 넘어오는 낚시객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열이 나지 않는지 일일이 점검합니다. 인천 옹진군 자월도 북쪽 5km 해상에서 낚싯배가 기관 고장으로 멈춰선 건 어제 새벽. 해경은 레이더 화면에서 이 어선이 움직이지 않은 걸 발견하고 경비함정을 보내 승객 20명을 구조했습니다. 이 배가 왜 계속 한 10분간 멈춰있지라는 이제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전화도 해보고 그 배가 이제 엔진이 고장났다는 전화를 받고 저희 경비체를 투입해간 상황이고요. 고장난 어선은 예인선으로 견인해 인천 남항으로 옮겼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사건이 터지고 반년이 되도록 경찰은 소환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봐주기냐 의심받을 만큼 경찰이 미적대는 사이 검찰이 먼저 이 차관을 불렀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시작했지만 결론은 검찰에서 먼저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어제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택시기사 음주 폭행 사건 이후 6개월 만에 처음 소환된 겁니다. 이런 논란에 휩싸이시는 게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안 하시는지? 논란은 제가 제기한 게 아닙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아침 일찍부터 이 차관을 상대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고 욕설한 경위와 당시 경찰에서 내사 종결한 상황을 집중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너 뭐해? 이게 택시기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승인과 내 신고합니다. 거기까지. 앞서 경찰은 이 차관 봐주기 논란과 부실 수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월 진상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되도록 이 차관을 소환 조사할지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시민단체 고발이 접수되자 이 사건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달 초 이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해왔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피의자 조사를 마친 만큼 신임 검찰총장 취임 뒤 있을 검찰 인사 전에 기소 여부를 결론 낼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도 법리 검토 등이 막바지 단계라며 이달 중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환도 안 한 상황에서 일주일 안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 검찰이 경찰보다 먼저 이번 사건에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미국이 개입하면서 가까스로 휴전에 합의했지만 지금 중동 가자 지구는 지구에서 가장 큰 감옥, 살아있는 지옥입니다.
열흘 만에 240명 넘게 사망했고 상당수가 힘없는 아이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마음 놓고 울 수조차 없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뒤얽혀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100년이 넘게 싸워왔고 그 갈등의 시작을 말할 때는 수천 년 전까지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평화는 왜 오지 않는 걸까? 세계를 보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자욱한 연기 속 축포가 솟아오르고 죽음의 공포 속 떨어야 했던 아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손가락으로 승리의 V 표시를 들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승인 없이는 외부로 나갈 수도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 가자지구. 열 하루 동안 이스라엘의 쉴 새 없는 공격에 집도 가족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가자지구에서만 최소 248명이 숨졌는데 4분의 1은 어린이들입니다. I don't know what to do. I'm just dead. Saying to myself, why do we deserve this? 이번 분쟁은 지난달 13일 확성기 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유대교 성지 통곡의 벽에서 연설하는데 이슬람 사원 알-아크사의 기도 소리가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경찰을 투입해 확성기 전원을 끊어버린 겁니다. حذرناهم وقلنا لهم إن المسجد الأقصى المبارك خط أحمر.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공존하는 동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을 내쫓으려 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You are stealing my house. And if I don't steal it, someone else is going to steal it. No one is allowed to steal it, يا عمي. 1947년 유엔은 예루살렘을 뺀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지구와 아랍지구로 분할했고 1948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 후 이스라엘 땅이 크게 늘면서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았고 1993년 클린턴 미국 대통령 중재로 오슬로 협정을 맺으며 두 국가 해법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늘 이스라엘 편이었습니다. Mr. President, can I ask you a quick question on Israel before you drive away? No, you since it's so can't. important? Not unless you get in front of the car as I step on it. I'm only teasing. 미국 재계를 쥐락펴락하는 유대인들의 영향력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그 가자 연안에 그 천연가스가 또 매장이 돼 있다는 것이 알려졌거든요. 그 채굴하는 회사가 미국의 노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렇게 정치 경제적으로 엮여 있어요. 특히 이번 분쟁은 부정부패 혐의로 위기에 몰린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אני בטוח שכל האויבים שלנו מסביב רואים איזה מחיר אנחנו גובים על התוקפנות נגדנו, ואני בטוח שגם הם יפיקו את הלקח. 지지 세력이 다양하지 않은 하마스 강경파에겐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휴전에는 합의했지만 오히려 아무 조건 없는 휴전이라 가자 지구는 언제든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중동의 화약고로 남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히브리어로 평화를 갖다 놓다란 의미지만 과연 언제쯤 그 평화가 정착될 수 있을지. 세계를 보다 정다은입니다. 미국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엄마 차에 타고 있던 6살 어린이가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차에 탄 운전자가 시비가 붙었다고 총을 쏜 겁니다. 손가락 하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갖고 다니는 나라, 미국이 매일같이 겪는 비극입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회색 승용차 한 대. 수사당국 관계자들이 차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이 차에는 6살 난 남자아이와 어머니가 타고 있었는데 돌연 다른 차량에서 쏜 총에 맞아 아이가 숨졌기 때문입니다. I mean, she was hysterical, obviously. So, my baby. He was transported to the hospital, and unfortunately, he was pronounced deceased. 사건은 현지 시간 21일 오전 8시쯤 아이의 등굣길에 벌어졌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어머니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출구로 빠져나가려던 순간 하얀색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화가 난 어머니는 차선을 변경해 따라잡았고 상대 차량을 향해 항의 표시를 했다가 총알이 날아들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어머니는 목숨을 건졌지만 안타깝게도 뒷자리에 있던 아들이 총에 맞았습니다. 범인은 아직 붙잡히지 않았고 수사당국은 목격자를 찾고 있습니다. What we're asking from the public is, if you were in the area and you have a dash cam, please call our office. We want to look at that video. 가족들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Please help us find the people that did this to my little brother. He's only 6 and he was so sweet. 사고 현장 인근에는 숨진 아이를 추모하는 고민형과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클럽 부근에서는 한밤중 말다툼을 벌이다 23살 남성이 쏜 총에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재입니다. 또 중국은요, 산악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악천후 속에 20명 넘는 참가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흙바닥에 쓰러진 사람들. 정신을 잃고 거품을 문 사람도 눈에 띕니다. 덜덜 떨리는 몸을 비닐 등으로 감싼 채 서로 달라붙어 체온을 나눕니다. 어제 중국 북서부 간수성 바이인시 황허스린 지질공원 일대에서 열린 산악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 172명 가운데 21명이 숨졌습니다. 완주하면 약 28만 원을 경력금으로 받을 수 있어 참가자가 비교적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회 도중 급격히 떨어진 기온이 문제였습니다. 총 100km 구간 중 4분의 1 지점에서 갑자기 날씨가 돌변했습니다. 우박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고 강풍까지 몰아치면서 고산지대 특성상 워낙 낮았던 기온은 더욱 내려갔습니다. 昨天我们在到达这儿的时候呢，这个谷地的温度大概在6度，而在高海拔地区呢，气温甚至接近了0度。 얇은 반바지와 티셔츠만 입고 있던 참가자들은 순간 저체온증에 빠졌습니다. 한 참가자는 쏟아지는 빗줄기에 얼굴이 아플 정도였다며 결국 기권해서 살았다고 언론에 말했습니다. 현지에선 대회를 주최한 바이인시 당국이 악천후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황허스린 지질공원은 오늘부터 당분간 폐쇄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맑고 파란 하늘을 주말 내내 볼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은 다시 흐린 하늘이 드리웠죠. 강원 영동엔 비가 오기도 했는데요. 내일 새벽 사이에 경기 북부와 제주, 수도권 남부와 강원 영서에도 5mm 미만의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내일 비구름이 지나간 후에도 낮까지는 먹구름이 볕을 막다 보니 기온이 오늘만큼 높게 오르진 않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4도, 강릉 27도, 울산 25도로 예상돼 오늘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다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은 오후 한때 매우 나쁨 단계까지 더욱더 짙어지겠는데요. 황사 먼지는 몸에 해롭기 때문에 환기를 최소화해야 하고요. 야외 활동과 야외 식사도 삼가셔야 합니다. 내일 새벽 비 소식 이후에 목요일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